몬터레이 파크에서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과 맞서 싸우던 남성의 몸싸움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개가 소총을 밟아 조수석에 있던 남성이 탄환에 맞아 숨졌습니다. 시카고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소방대원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가상화폐 탈취를 위해 구인 제한과 연봉 조정 등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한 로스쿨 시험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새벽에 발생한 지진에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서부 지역에 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새벽 2시쯤 말리부에서 규모 4.2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지는 말리부에서 남쪽으로 10마일 떨어진 지하 9마일 지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서부의 한 도시에서 큰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산타모니카와 마리나델레이 등 해안 도시들은 물론 베버리힐스와 LA 한인타운 등 내륙 지방에도 강한 진동이 전달됐고 부에나파크와 플루턴 등 오렌지 카운티 주요 도시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 발생 3분 뒤인 새벽 2시 3분쯤에는 규모 3.5 여진이 발생했고 2시 22분과 2시 38분에도 각각 규모 2.9와 2.8의 여진이 뒤따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새벽 발생한 지진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몬터레이 파크에서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에 맞서 싸우면서 추가 인명피해를 막아낸 남성이 화제인데요. 당시 몸싸움을 벌이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함브라시의 한 댄스 교습소, 비닐을 쓴 남성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범입니다. 잠시 후 범인과 한 남성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범인은 주먹을 휘두르지만 필사적으로 달려든 남성에게 총을 빼앗겼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몸싸움. 20대 남성의 완력에 밀린 70대 범인은 손세정제 병까지 들고 남성을 공격했지만 끝내 총을 되찾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남성이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총격범과 맞서 싸운 남성은 댄스 교습소를 3대째 운영하고 있는 올해 26살의 중국계 브랜든 세이였습니다. I was able to pull the gun away from him, shove him aside, create some distance, point the gun at him, intimidate him, shot him and say, "Get the hell out of here. I'll shoot. Get away. Go." 범인은 바로 옆 몬터레이 팍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난 뒤 2차 범행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댄스 교습소에는 설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상황이었던 만큼 남성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자칫 수많은 목숨을 더 잃을 뻔했습니다. A lot of people have been telling me how much courage I had to confront a situation like this. But you know what courage is? Courage is not the absence of fear, but rather the ability to have adversity to fear when fearful events happen, such as this.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기 침체가 더해져 총기 판매가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의 총기 판매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역대 최대치인 약 2,300만 정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1월에는
총기 매출이 7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민간인에게 판매된 총기류는 약 3억 9,300만 정으로 미국 인구수 약 3억 3,300만 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총기 난사 가해자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뉴포트 뉴스 초등학교에선 6살 어린이가 교사에게 총을 쏴 충격을 주었고 23일에는 아이오와주 다모인의 청소년 센터에서도 10대가 총을 난사해 청소년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갈등 해결 방법 등의 교육을 늘리는 등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개가 소총을 밟아 조수석에 있던 남성이 탄환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캔자스주 썸너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1일 30대 남성이 개가 밟아 발사된 탄환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주말 사냥여행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다 총을 맞은 남성은 응급대원들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숨진 남성이 개의 주인인지와 당시 운전석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기 오발 사고는 전국에서 빈번히 발생해 지난 2021년 총기 오발 사고 사망자는 5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시카고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소방대원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10시 시카고 도심 서쪽 캔모어에 자리한 하퍼스퀘어 코퍼레이트 레지던셜 빌딩에서 발생했습니다. 15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삽시간에 24층까지 수직으로 번져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My neighbor came down and knocked on my door and told me, asked me, did I see the fire? I told her, no, I did not see the fire, but I'd heard the fire trucks. So we walked down to her apartment and was looking out the window, and that was when I started to see everything.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 300명과 응급구조대를 급파했습니다. 고층 빌딩 화재이기 때문에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불길을 제압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내리고 있어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처음 시작된 아파트 15층에서 8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사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9명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이 중에는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상 25층 규모 360개 아파트 유닛이 밀접한 이 건물 복도에는 화재 경보기 등 화재 발생 시 도움이 되는 장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초기 진화에 필요한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인스타 계정이 복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SNS를 통해 수천만 명의 팔로워와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은 규정 위반으로 2년간 중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게시글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계정 접근이 중지됐었습니다. 오늘 닉 클레그 메타 글로벌 국제부 회장은 메타는 민주선거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계정 복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클레그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구 여부 결정권을 가진 핵심 임원입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가상화폐 탈취를 위해 구인 제한과 연봉 조정 등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안업체 프로브포인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 조직 TA444가 지난해 2022년 12월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피싱 공격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은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로그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이메일로 구인 제한이나 연봉 조정과 같은 내용을 만들어 접근했고 이용자들과 접속하기 위해 SNS 네트워킹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TA444가 그동안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했던 활동에서 벗어나 이메일로 접근하면서 해커들이 보낸 스팸 메일도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 지난 한 달 동안 2배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외화벌이를 위해 사이버 범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TA444는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잘 알려진 라자루스와 겹치는 조직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한 로스쿨 시험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오늘 AI 챗봇 챗 GPT가 인터넷 데이터 학습을 통해 최근 미네소타대 로스쿨 시험에서 헌법과 세금 불법 행위 등 광범위한 내용을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해 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AI 챗봇으로 대화창을 통해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챗 GPT는 실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문제와 같은 문제를 받아 C+의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특히 수학 관련 객관식 문항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픈 AI가 지난해 선보인 챗 GPT는 공개 5일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IT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혐오 범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인종과 계층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서로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Breaking Bread, Building Bonds 제도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그룹에 약 1000번의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로 다양한 커뮤니티와 인종으로 구성된 팀원들이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상된 프로그램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증오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려하며 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데서 생기는 범죄이자 바이러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과 빵을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새롭게 런칭하는 Breaking Bread, Building Bonds 프로그램에는 약 1만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지역사회 리더 및 기업이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기관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코칭에 나설 예정으로 저녁 식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5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또다시 성폭행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500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여성이 30년 전인 1990년대 초 한 나이트클럽에서 타이슨을 만난 뒤 리무진에 동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500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날 때는 타이슨이 미스 블랙 아메리카 후보였던 대학생을 성폭행했을 즈음으로 이후 타이슨은 유죄를 인정받고 3년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성폭행 피해자들의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지난해 11월 발효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 특별법으로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코미디언 빌 코스비 등 유명 인사들이 수십 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샌 버나디노 카운티 마운트 볼디에서 실종된 70대 한인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은 어제 오후 하이킹을 떠난 후 실종된 정진택 씨를 무사히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다리 부상을 입고 추위 관련 증상을 앓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당국은 마운트 볼디 하이킹 코스는 빙판길이 많고 시속 50마일 이상의 강풍이 불기도 해 겨울철 날씨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학자금 대출자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대출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단 안젤라 리오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면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뉴욕주의 24개월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학자금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지라며 수혜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들에게 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Get on Your Feet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뉴욕주 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 대상은 뉴욕주에서 최소 12개월간 합법적인 거주 상태를 유지한 주민 중 뉴욕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연 총소득이 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소재가 반드시 뉴욕주여야 하고 대학 졸업을 2014년 12월 이후에 한 사람에 한합니다. 이어 뉴욕주는 프로그램 적격 대상자를 위해 직접 연방정부에게 24개월간 대출금을 갚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자들은 뉴욕주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추후 학자금 대출 최대 상환을 소득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뉴욕주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대출 총 금액은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뉴욕주에 투자한 젊은 주민들에게 뉴욕주 Get on Your Feet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인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공화당 집권주들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으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의회 예산국이 향후 20년 뒤에는 이민의 힘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의회 예산국이 어제 발표한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올해 3억 3,600만 명으로 오는 2053년에는 3억 7,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연평균 0.3%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지난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인 0.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회 예산국은 향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이 같은 예측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41년까지는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지만 2042년부터는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초과할 거라는 겁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분은 이민자들이 채우게 될 전망입니다. 이민에 따른 인구 유입이 앞으로 10년간 인구 증가율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4분의 1을 출생에 의존할 거란 예측인데 2042년부터는 인구 증가율의 대부분을 이민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의회 예산국이 발표한 인구 전망 보고서는 올 연말 행정부 예산과 경제 전망치의 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탱크를 지원하는 결정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전차 지원을 결정한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 전황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I'm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sending 31 Abrams tanks to Ukraine, the equivalent of one Ukrainian battalion. 탱크 운용에 쓰이는 연료와 장비, 사용법 숙달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지원을 결정한 이유로 동맹 간 단결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allies and partners, is going to continue to do all we can to support Ukraine.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확전 가능성과 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탱크 지원을 주저해왔습니다. 태도가 바뀐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전쟁 양상이 달라진 만큼 지원도 진화할 수밖에 없다. 평지에서 효과적으로 싸우는데 전차가 주축이 된 기갑 부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장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평원으로 이뤄진 점, 올봄을 전후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대반격 등을 고려한 겁니다. But as the weather conditions improve, you can expect that the Russians are going to pick up the tempo. We have to be ready for that, and I know the Ukrainians feel they have to be ready for that. 영국과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전차와 장갑차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탱크 지원으로 미국은 전투기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온 모든 무기를 지원할 셈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 땅에서 서방의 주력 탱크들이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결정에 환영하며 더 많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는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혼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지상전 무기가 필요했던 우크라이나. 독일과 미국의 주력 탱크 지원 결정을 양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중요하고 시의 적절한 결정이었다며 독일 등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탱크가 최대한 빨리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То кількість танків і термін, коли вони можуть до нас доїхати, мають невід'ємну, а важливу роль.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들도 일제히 미국과 독일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나토는 이번 탱크 지원 결정이 중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속속 탱크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 결정을 내린 폴란드와 영국 외에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도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드 전차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을 맹비난했습니다. 독일을 향해선 나치 시절을 언급하며 역사적 책임을 져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탱크 지원은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며 갈등을 새로운 단계의 대립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선에서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Стоит только они очень дорого, и все это ляжет и ложится на плечи европейски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европейских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러시아는 서방의 지원이 강화될 때마다 핵 위협 발언이나 대규모 공습, 전술 무기 시험을 해온 만큼 이번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